네, 감사합니다. 하이웨이 로얄하나 이성구입니다. 잘 기억도 안 나는 얘기를. 음, 이렇게 하는 건가? 자, 요즘 우리 그룹이, 비즈니스 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올 여름이, 무지무지 덥다고 얘기하는데, 그 여름보다, 우리 그룹의 열정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는 건가? 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요, 소개받기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소개받기라는 얘기, 그리고 레벨업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소개받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본 과정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초보자 사업자들은 흔히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갈 데가 없네.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부업으로 할 때니까 괜찮았는데 1년 2개월 동안 부업으로 하고 전업으로 딱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부터 진짜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고요. 또 나는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다 호응을 해주면 이런 고민 안 하겠죠. 근데 만나는 사람 중에 더 이 숫자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야,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자, 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100명의 명단을 만들어서 100명에게 사업을 소개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몇 명이나 사업을 할까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뭐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근데 우리가 흔히 80대 20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건 경제학 용어이기 때문에 뭐 제가 만드는 용어가 아닙니다. 파레토라는 경제학 박사가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제안을 하면 100명에게 제안을 하면 80명의 사람들은 거절을 하고 20명의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어떤 조직을 봤을 때 100명에 있는 조직이 있다고 보면은 80명은 그냥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고 한 20명 정도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끌어간다. 학교도 봐도 100명의 학생이 있다면 열심히 공부하려고 오는 학생은 한 20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명은 그냥 엄마가 아침에 깨워주고 밥 먹여주니까 그냥 학교 오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자, 하이리빙 사업도 마찬가지죠. 이 100명에게 사업을 전달한다고 해서 이거 안 나오는 건가? 빨간 불이 안 나오는데? 이 밑에 건가? 네, 제가 이 새로운 기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거꾸로 가네. 이 100명에게 사업을 전달을 하면 평균적으로 한 20명 정도가 관심을 가져요. 그럼 20명이 다 사업을 하느냐? 뭐 그렇지도 않아요. 그 중에 한 20%인 또한 4-5명이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시작하면 다 성공하던가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성공 끝까지 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요. 일로 가면 안 되죠. 오너 또는 로얄 오너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자기가 원래 알았던 이 100명의 명단. 그죠? 이 사람들은 내가 원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100명의 명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현재 오너면 7네, 그죠? 각 레그의 주력 사업자가 이 100명 중에서 나온 경우는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내 주력 사업자가 나온 경우는 1명, 많아야 2명이에요.
그럼 오너를 되기 위해서는 7내기가 필요한데 1명 내지 2명이 되었다면 나머지 6명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내가 또 100명의 명단을 만들어서 또 전달하고 이렇게 한 5, 600명을 전달해야 될까요?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100명에게서 1명씩만 소개를 받을 수 있다면, 그죠? 다시 100명이 나오는 거죠, 신규 명단. 또 이들에게서 1명씩만 소개를 받는다면, 이걸 계속해 나갈 수만 있다면 명단은 끝없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사업자 한두 명씩만 나오면 내가 오너 되는 건 뭐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결국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A라는 사람에게 하이리빙 사업을 소개해 줬어요. 근데 A는 거절을 했어요. 난 안 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내가 다른 B에게 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 B에게 가면 A는 완전히 잊혀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A에게 그래 너는 요즘 바빠서 못하는 모양이구나. 그런데 이 정도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일이라면 혹시 누구 소개해 줄 사람 없어? 또는 제품을 전달해 줬다면 이렇게 좋은 제품을 같이 쓸 만한 사람 누구 소개해 줄 수 없어? 하고 소개해 달라고 요청을 하라는 거죠. 요청을 안 하면 A가 소개해 줄까요? 안 해주죠. 뭐 해주겠어, 이유 없이. 요청을 해야 소개해 주거나 안 해주거나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요청했어도 잘 안 돼요. 뭐 요청하면 알았어, 생각나면 해줄게. 그리고 이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며칠 후에 전화해서 야, 너 지난번에 소개해준다고 그랬잖아. 생각나는 사람 없어? 하고 자꾸 물어봐야 한 명 소개해 주는 거야. 겨우. 자, 그래서 이제 나로부터 내가 전달한 사람 A, B 2명이에요. 전달한 사람은 2명이지만 역시 소개받을 수 있는 사람도 2명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들에게 소개를 1명씩만 받으면 이제 4명이 됐고 4명에게서 소개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소개해주고 누군가는 안 해주고 그걸 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면 난 갈 데가 없어. 이 얘기는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도 바쁠 거예요. 자, 이렇게 소개받기만 잘 해도 내 비즈니스에 멈춤이 없어질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소개받기를 꾸준히 하면요. 만날 사람은 끝없이 생기고 그들 중에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뭐냐면요. 지금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하기 위해서 잠시 설명드린 거고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소개받기가 우리 그룹의 시스템인 53235를 만나면 엄청난 일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레벨업이라는 거예요. 레벨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레벨업 얘기 좀 할까요? 레벨업이 과연 무엇이지? 뭐를 갖다가 레벨업이라고 얘기하느냐? 나보다 나은 사람을 컨택해서 사업자로 만들면 사업이 조금 더 쉬워질 거다라는 개념이 레벨업이에요. 자, 레벨업 이라는 것은 나보다 나은 사람. 그럼 어디가 나은냐? 나보다 이뻐야 되느냐? 뭐 키가 커야 되느냐? 뭐 그것도 낫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요. 나보다 나은 사람 그러면 뭐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또 나보다 학력이 좋은 사람.
저는 아주대학교 나왔지만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을 보면 아직도 존경스럽단 말이에요. 또 나보다 영향력이 큰 사람. 그 다음에 좀 나보다 저 사람은 나보다 친절해. 또는 나보다 성실해. 자, 이 모든 걸 다 나은 사람이 아니고 이 중에 어떤 거라도 나은 사람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왜 나보다 나은 레벨업된 사람을 찾는 것이냐 하는 거죠. 레벨업된 사람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 영향력이 큰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은요, 나보다 영향력이 커요.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은 나보다 영향력이 커요. 주변 사람들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더 믿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리빙 사업을 해도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하면 더 잘할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벨업된 리더를 찾을 수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 레벨업된 리더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하는 거죠. 바로 소개받기를 통해서 레벨업된 리더를 찾을 수 있고 그 소개받기의 방법이 53235와 잘 결부하면 좋다는 거죠. 자, 볼게요. 내 주변 사람들, 이건 뭐 하이리빙 사업과 상관없이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대부분 나와 비슷한 레벨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A의 지인이 한 100명 정도 있다고 치면 A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 한 60명 정도는 A 정도의 레벨이에요. 뭐 학력도 뭐 그 정도고 재산 수준도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한 20명 정도는 나보다 레벨이 좀 낮아요. 사는 것도 좀 어렵고 또 20명 정도는 나보다 레벨이 좋아요. 이게 그냥 평균치예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평균이라는 거지. 근데 어쨌든 우리는 평균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 A가 하이리빙 사업을 알아보고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100명에게 사업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100명 중에서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10명의 사업자가 나왔다라고 가정한다면 아까 봤던 그 통계대로 6명 정도의 내 수준의 레벨 그리고 2명 정도의 나보다 높은 레벨 2명 정도의 나보다 낮은 레벨의 사람들이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죠. 통상 나보다 레벨이 높은 사람은 잘 안 나온다라. 10명이 나오면 내 수준이거나 나보다 레벨이 낮은 사람이다. 왜 나보다 레벨이 높은 사람은 안 나오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A가 자기보다 레벨이 높은 사람을 찾아가서 컨택할 수 있어요. 문제는 A가 B를 컨택합니다. 근데 A가 생각할 때 나보다 레벨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B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A는 나보다 레벨이 낮다라고 그렇게 생각까지는 안 해도 무의식적으로 알게. 예를 들어서 A가 가서 이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대. 그럼 B가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벌어도 너보다 훨씬 많이 벌었어. 무슨 돈 버는 얘기를 나한테 와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람들이요. 서로 아는 사람을 만날 때는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비전을 듣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자체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보기에 넌 레벨이 낮아 보이는데 나한테 와서 비전 얘기를 하면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나보다 레벨이 높은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로부터 사업자로 나오는 건 쉽지 않아. 물론 전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레벨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은 적지만 인간성은 내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인간성을 보고 함께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거의 나오기 힘들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A라는 사람이 비슷한 레벨의 B를 사업자로 컨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B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은 역시 20, 60, 20 이렇게 포진되어 있겠죠? 그런데 B로부터도 B보다 레벨이 높은 사람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A가 쫓아가서 후원을 해줍니다. 하지만 A와 B가 아는 사람이면요. B가 C를 소개하면 C가 A를 아는 경우도 많아요. 왜? 한 단계밖에 안 건넜으니까 아는 부류가 겹쳐요. 그리고 레벨이 있는 사람은 더 겹쳐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B가 가서 말이 안 통하는 걸 A가 가도 역시 안 통해요. 그러니까 레벨이 높은 사람은 잘 못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관계가 B에서 그치지 않고 서너 단계 더 내려가 버렸어요. A가 B를 전달하고 B가 C를, C가 D를 전달했어요. 자, 이제 D가 레벨이 높은 E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이리빙 사업을 함께 하자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E는 D를 보고는 사업을 결정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똑같은 이유로. 그런데 우리가 5323호 시스템을 통해서 A가 D를 후원하고 있다면, 그래서 잘하는 A가 E에게 슈더 플랜을 해주는 거야. 그렇다면 E는 D를 보고는 사업을 결정하지 않지만 뭔가 잘할 것 같은 A를 보고는 사업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쯤 내려오면 E와 A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A가 E보다 레벨이 좀 높아 보이기만 한다면 E는 사업을 결정할 확률이 생겨요. 무조건 모든 사람이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 봐야 80대 20의 법칙이지만, 그래서 E가 사업을 결정한다면 이제 비즈니스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거죠. A로부터 내려가다가 레벨이 높은 E를 만나면 이 주변에는 E 정도 되는 레벨의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을 하러 나오는 사람들도 이 정도의 레벨을 가진 사람들.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우후죽순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이 A가 이들에게 레벨이 있어 보여야 돼. 이들이 봤을 때 A가 그냥 평범하거나 하찮은 사람 같이 보이면 E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오죠. 그렇다면 A가 레벨 있는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는, 레벨 있어 보이는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요, 하이리빙 지식으로 완전히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이리빙 비즈니스에 대한 설명도 잘해야 되고요. 또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도 해박해야 되고, 하이리빙 시스템, 우리 그룹의 시스템이 어떤 건지도 잘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뭔가 잘 하고 있어야, 잘 설명하고 해야 저 사람 하이리빙에 성공한 사람인가 봐, 이런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또 무엇보다 자신 있어 보여야 돼요. 그렇다고 막 큰 소리 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자신 있어 보인다는 건 가만히 있어도 자신 있어 보여요.
제가 하이리빙 사업에서 성공하고 나서 자주 듣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요. 전혀 모르는 사람. 제가 하이리빙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나를 원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어떤 장소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내가 하이리빙 얘기는 전혀 안 했어요. 이분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좀 성공하신 분 같아요. 내가 그분 앞에서 뭐 이러고 있었겠어요? 그냥 나는 평소처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왜? 그게 바로 하이리빙에서 배운 거예요. 하이리빙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책 많이 보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생기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이뤄서 이미 성공해 있고 이런 것이 보인다라는 거죠. 세 번째, 부부가 함께 하면요. 레벨업 하기가 참 좋아요. 자, 여성들끼리 사업을 하면 레벨의 기준이 여성이 되잖아요. 근데 부부가 함께 하면 부부 중에 남편은 좀 레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레벨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아까 봤던 그 A, B, C, D, E를 레벨 있는 E를 소개해줬던 이 D, 이 사람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죠. 이 사람이 E에게 찾아가서 레벨이 있는 사람이니까 D도 약간 기죽어서 찾아가겠죠. 찾아가서 저기 내가 먼저 소개해 주려고 그러는데 나 같이 왔는데 이 사람 얘기 좀 들어봐. 이러면 E가 보기에 D나 A나 똑같아 보여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E에게 찾아가서 야, 내가 정말 멋진 비즈니스를 만난 것 같아. 근데 내가 설명할 수는 없는데 와, 이분은 이 비즈니스에서 이거야. 정말 잘해주고 난 이분 정말 존경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을 우리가 흔히 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올려주면 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좀 성공한 사람인가 봐 하고 경청하게 돼요. 그러니까 D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레벨 있는 나를, 레벨 있는 스폰서를 만들어줄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전문가 과정에서 복장 막 따지잖아요. 사실 사람을 딱 처음 봤을 때 복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복장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겉에 있는 옷으로 평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을 누군가를 딱 만나서 3초면 상대를 스스로 하고 마음속에 레벨을 이미 정해버린다라는 거죠. 한마디도 하기 전에. 그럼 그걸 정하는 기준은 뭐예요? 네, 외모예요. 얼마나 뭐 명품으로 둘러싸 이게 아니고 자신 있고 떳떳하고 깔끔하고 이런 모습. 그리고 D가 A를 막 우리 스폰서님 어떤 사람이 막 했는데 그냥 청바지에 슬랩박 신고 있으면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야, 스티브 잡스가 언제 양복 입더나? 그죠? 자, 문제는 이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어도 부자인 줄 다 알아. 그죠? 그러니까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삼성의 누구죠? 이재용 회장이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나온다고 해서 사람 우습게 보겠어요? 이재용 회장인 줄 알면 안 봐요, 그렇게. 나도 저 사람이
내가 이미 성공한 사람인 걸 인정한 사람 앞에서는 내가 대충 입고 나가도 인정을 받아요. 하지만 전혀 생판 모르는 이한테 그것을 요구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목적 차원에서 정장을 입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5325 시스템에서 5단계까지 내려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의 핵심은 5단계까지 내려가다 보면 나보다 레벨이 높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비즈니스가 시작될 겁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렇게 레벨이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으로부터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소개받아서 내려가야만 레벨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물론 하이링 사업을 그러면 레벨 있는 사람만 성공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 보통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어요. 단 보통 사람 그 상태로는 성공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성장을 해야죠. 하이링 사업은 매일매일 성장시켜주잖아. 매일매일 책 보죠. 매일매일 좋은 강의 듣죠. 미팅 참석해서 좋은 교육 받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레벨업이 돼요. 문제는 나를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은 내가 레벨업이 되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라.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은 안 통한다니까. 하지만 나를 생판 모르는 저 밑에 있는 이는 현재의 내 모습을 보고 나를 존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레벨업을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레벨업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내가 레벨업이 되면 내 파트너 중에 레벨업 된 사람을 컨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해서 레벨업 된 리더를 만나면 사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오늘은 레벨업 된 리더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53235 시스템을 통해서 4단계, 5단계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나를 전혀 모르는 레벨업 된 리더를 만날 수 있고 그들을 컨택할 수 있는데 그들을 컨택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레벨업 된 사람으로 성장되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 시스템 안에서 꾸준히 계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레벨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뜨거운 여름이고요. 어제는 또 무슨 태풍까지 올라오고 하여튼 되게 다사다난한 이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룹의 이 리더분들은 비즈니스 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그보다 훨씬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고요. 그렇게 보낸 이 올 여름이 올 가을부터 사람들의 성장으로 반드시 보답할 거라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